한 달씩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이렇게 조정이 성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봄모비 늘품 식탐 크루즈 최지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분노 사례 2탄입니다. 바로 양측 부모가 자녀들의 양육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제 말씀드리자마자 혈압부터 오르시죠? 여러분도 오늘 사람약 준비하시고 오늘 사례 들어주시죠.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요. 저 또한 십수년 동안 5번을 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의 사례는 서로 양육을 하겠다고 서로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90%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나머지 10%는 자녀가 어리면 엄마를 편을 들어주는 것을 아빠들도 잘 알고 있기에 일찌감치 친거장육자 지정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로 오늘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사조사 절차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 절차는 양육 의지와 양육 환경 조사를 위한 법원에서의 특수한 심층 면담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민사사건, 형사사건, 가사사건 모두 검사 혹은 변호사들이 작성하고 수집한 증거들이 모여진 이것을 재판 기록이라고 합니다. 민사, 형사, 가사사건 판사님들 모두 이 기록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재판 실무입니다. 그러나 가사사건 역시 이 재판 기록이 베이스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가정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해야만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사정에 처해 있는지를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다는 것이 가사조사 절차의 핵심입니다. 근데 판사님이 그 수많은 원피고 당사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사조사 절차를 전담하는 담당 가사조사관을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정된 가사조사관과 두 당사자가 심층 면담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같이 3자 대면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보다는 개별 면담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양육 환경조사, 양육 의지조사, 가사조사 절차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판사님께서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그런 부부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가사조사님께서 담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한 동네에 가까이 사는 것을 전제로 한 달씩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이렇게 조정이 성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혹은 2주일씩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식으로 가는구나, 우리나라도.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그것은 아주 굉장히 예외적이고 극소수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벌써부터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두 사람 모두 다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법원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런 말 있죠? 낳기만 하면 부모인가? 책임을 져야 부모지. 100% 공감합니다. 이혼을 하되 양육을 하지 않고 비양육자가 된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오늘 주제처럼 네가 키워라 나는 책임 못 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두 부모가 다 그렇게 한다는 사실 참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혹여 오늘 회차를 시청하시면서 아이 아빠가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아이 엄마가 잘 키우겠지 알아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선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에 대한 양육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혹여 양육 의지가 절대 안 보인다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